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 보고 접수가 오는 2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도에는요, 실업수당이나 PPP론 등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세금 보고와 연결되는 부분이 여러모로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올해 세금 보고를 준비하실 때는 예년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항복 CPA님 모시고 2020년도 세금 보고 준비를 위한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 PPP론 신청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PA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세금 보고가 2월 12일부터 시작이 돼요. 이 2월 달에 세금 보고를 시작하면은 예년보다 좀 늦어진 거죠? 네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1월 말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올해는 12월 달에 12월 말에 이제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렇죠. 거기 또 이제 재난 지원금 600불이 이제 추가되고 또 실업수당도 또 이제 300불이 또 이어서 또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양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월 1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금 보고 시작일도 지연이 된 건데, 그럼요, 세금 보고 마감일도 혹시 연장이 됐나요?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 이 이제 마감일이고요. 네. 또 연기를 하면은 10월 15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네네. 4월 15일까지 이제 내야 될 세금은 미리 내야지만 페널티나 이자가 없이 네.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보고 시작일이 지연이 됐다고 해도 마감일은 연장이 된 게 아니라는 점, 4월 15일까지 꼭 세금 신고를 완료를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위해서 좀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특히 이번에 이제 1차, 2차 그 재난지원금, 네네.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에서 거기에 관련된 그 IRS 편지가 올 겁니다. 노티스 14444라 해서 그거 이제 세금 보고에 사용하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실업수당을 많이 올해는 이제 받았었는데 네. 그 폼 1099-G가 실업수당 그 1년 동안 받은 실업수당을 정리해서 이제 주정부에서 보내준 그 서류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월 말까지 이제 W2나 아니면 1099 NEC 이거는 이제 Non-Employment Compens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한테 줬던 1099 미셀러니어스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폼 이름이. 네. 그리고 이제 집 이자에 관한 1098 이자 소득에 관한 1099 인터레스트 등등. 그다음에 혹시 이제 비즈니스나 주택 매매에 거래가 있었으면은 에스크로 클로징 페이퍼. 네. 그리고 또 오바마 보험과 관련된 1095-A 폼. 그 외의 보험들은 이제 1095B나 C 폼을 보내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 보육을 위해서 지출된 이제 비용 명세서, 그다음에 또 주식 거래가 있는 경우에 주식 거래 명세서 대략 이 정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먼저 알아서 챙기셔야 되는 서류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꼼꼼하게 서류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예년과는 다르게요, 이번 2020년 세금 보고 시에는 좀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스티뮬러스 책을 우리가 성인 1인당 1,200불과 2차는 이제 600불을 1월 15일까지 올해 1월 15일까지 IRS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혜택을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네. 2월 12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세금 보고서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이라는 그러한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세금 양식에. 네네. 거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셨으면은. 그럼요. 아직도 그 1차 스티뮬러스 책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런 분들은 2차도 못 받으셨을 확률이 높을 텐데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크레딧으로 환불을 받으셔야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꼭 크레딧으로 환불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IRS 웹사이트에 Get My Payment라는 거기 들어가서 네. 소셜 넘버하고 생년월일을 치시면은 본인의 그 수표가 어떻게 됐는지 아. 나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not available 해갖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예. 네. IRS 홈페이지에 가서 아직 이 스티뮬러스 책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체크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올해 세금 보고 시에는요. 세율 적용 금액 구간에 변동도 있었다고요? 예. 2019년도와 비교해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개인일 경우에 네. 0에서 9,875불까지 10%, 네. 그 이후 4125불까지 12%, 그 이후 85,525불까지 22%, 그 이후 16만 3,300불까지 24%, 20만 7,350불까지 32%, 51만 8,400불까지 35%, 그다음 51만 8,400불 이상은 37%가 마지막으로 네네. 그렇게 세율이 돼 있습니다. 네. 이 결혼하신 분일 경우에는 여기에 32% 구간까지 곱하기 2를 하시면은 그 세율 본인에 맞는 세율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세율 적용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또 네. 확인을 해 보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도 조정이 됐다고요? 네,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은 이것도 또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네. 개인일 경우에는 200불이 더 올라서 12,400불. 그다음에 결혼하신 분은 24,800불,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는 18,650불인데요. 네. 결국은 이게 총 소득에서 이 스탠다드 디덕션을 뺀 금액이 결국은 납세 수입이 돼요. 네네. 거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면 내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크게 봐서는. 네네. 근데 간혹 집 소유자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네. 아이더마이드 디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집 이자, 재산세, 그다음에 기부금, 그다음에 의료비나 DMV 등록비 이런 것들을 종합 토탈해서 네. 이게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더 높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24,800불이죠. 스탠다드 디덕션이. 네.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더 좋은 거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러마이드 디덕션을 택해서 총 소득에서 빼고 거기서 이제 세율을 곱해서 본인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만 이 네. 아이템마이즈드 디덕션이냐 아니면 스탠다드 디덕션이냐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 소유자의 경우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네네. 대부분의 경우 주택 소유하신 분들은 집 이자도 내고 네. 재산세도 내고 하면은 대개 이제 24,800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네네. 예. 그래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을 더 사게 네. 이렇게 장려하는 거죠. 또 그런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군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네. 네. 또 2020년 세금 보고 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또 다른 변화는? 다른 변화는 이제 IRA가 59.5세 이전에는 이제 네. 그 이전에 이제 인출을 하면은 네. 10% 이제 벌금을 내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 그 케어스 액트 3월 네. 달에 케어스 액트로 인해서 10만 불까지는 그 벌금을 면제해 주게 되지만 스틸 과세 소득입니다. 여기서 인출했을 경우는. 네. 예, 이게 이제 하나의 변화죠.
그러니까 은퇴연금을 조금 일찍 빼더라도 페널티를 물지 않아도 되게끔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급하게 좀 은퇴연금을 빼셔야 되는 분들에게 좀 혜택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올해는 조금 어려운 시기였었으니까 아, 좀 이렇게 빼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법이죠. 네. 또 다른 은퇴연금에 대한 또 변동사항도 있나요? 네. 워낙에 70.5세까지는 그 미니멈으로 빼야 되는 그런 액수가 있어요. 네, 법으로 네. 정해진 그거를 72세까지 연장을 해서 빼지 않아도 벌금이 없이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거기서 인출을 했을 경우도 네. 다시 3년 안에 그 인출을 하면 과세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텍스를 내는데 네. 다시 이걸 다시 걷다 다시 집어넣으면은 아. 그러면은 다시 세금을 리펀드 받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출을 꼭 해야 되는 나이를 조금 늘려줌으로써 뒤로 맞습니다. 밀어줌으로써 좀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노린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세금 공제를 위해서요, 이 기부금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기부금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나요? 네. 기존에는 이제 그 기부금이 자기 그 조정소득에 네. 60%까지 기부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올해는 100%까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제 여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도네이션을 많이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더 이걸 확장을 시켜준 거죠. 네. 네. 또 요번에 이제 새로 바뀐 거는 스탠다드 디덕션 하시는 분은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24,800불만 공제를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이 기부금을 300불을 더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따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네. 그러니까 꼭 아이템마이즈드 디덕션 아니어도 표준 공제로 하시는 분들도 300불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게끔 된 네. 거네요. 그러면 좀 기부를 많이 장려하는 효과도 있고 또 네. 기부하신 분들은 많이 공제받으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군요. 네. 네. 또 다른 이 세금 보고 변동사항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변동사항은 이제 의료보험 공제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의료보험을 많이 지출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네. 그때 이제 자기 그 조정소득의 7.5% 이상 되는 부분을 아이러마이 디덕션에 추가로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에 걸리셔서 뭐 병원비로 이만큼을 쓰셨다 네. 하시면 그 부분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물론입니다. 병원비, 치료비, 약값 뭐 거기에 코비드 19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비용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팬데믹에 따른 새로운 공제 조항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텍스 크레딧 변동 사항도 있다고요? 네네. 늘 이거는 있었던 건데요. 네. earned income 크레딧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refundable 크레딧입니다. 네. 그래서 최고 6,660불까지 자녀가 이제 3명까지 되는데 네. 그 자기의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56,000 부부 같은 경우 부부 공동보고 할 때는 56,844불 이하면은 그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되고 네. 요번에 바뀐 거는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니까 2020년도 세금 보고 소득을 갖고 이 크레딧을 도표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2019년도 소득을 갖고 계산할 수 있는 옵션이 새로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더 좋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선택해서 네네. 그 소득을 선택해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와 2019년도 둘 중에 계산을 해서 네. 더 높은 텍스 크레딧을 리턴 받을 수 있는 걸로 선택이 가능하다. 네, 그것이 맞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저소득층을 위한 언더인컴 텍스 크레딧은 잘 모르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본인의 그 상황을 좀 잘 확인하셔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변동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변동사항은 이제 성인 그 성인 1인당 네. 1,200불 하고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0불씩 받는 그 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거는 비과세 소득이고 이 지원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네네. 1,200불 1인당 1,200불 그리고 또 올 초에 600불도 이제 못 받으실 경우에는 네. 2020년도 요번 세금 보고 때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이라는 항목으로 리펀드를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 1차 지원금을 네. 못 받으신 분들 네. 2차 지원금까지 포함이죠? 600불까지. 2차 지원금까지 포함이고 네네. 혹시 2021년 초에 이제 다시 바이든 정부에서 네. 1,400불이나 뭐 2,000불이나 아직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네. 그 정해진 소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네. 2021년도 소득 보고할 때 내년에 이제 그때 포함이 되게 됩니다. 아, 이제 앞으로 3차 뭐 스티뮬러스 책을 받게 되면 올해 신고하는 거 아니고 네. 내년 신고로 네. 넘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요. 이 스티뮬러스 책은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실업수당도 많이들 받으셨잖아요. 실업수당도 역시 비과세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입니다. 네. 실업수당 과세소득인데 연방정부, 주정부 양쪽에서 이제 실업수당을 올해 많이들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600불씩 17주 받은 그 연방정부에서 보조한 거하고 그다음에 또 그 후에 이제 300불씩 11주 네. 보조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수당이 또 있죠. 네네. 그게 보통 1인당 보통 한 2만 불이 일반적으로 넘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 넘는 부분들이 1099G라는 그 양식을 사용해서 주정부에서 이제 각 개인들한테 이제 곧 보내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주정부 이 소득은 연방정부 소득에는 포함돼서 보호를 해야 되고 아. 그렇지만 이제 주정부 소득은 이거는 빼도 되고 면세되고 아, 네. 연방정부만 보고하게 돼 있죠. 네. 예. 그러면은 그 실업수당은 그냥 과세 소득이다. 이렇게 네. 그냥 외워버리는 편이 낫겠네요. 맞습니다. 과세소득입니다. 아, 예. 네. 예. 그리고 또 PPP 론도 많이들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PPP 론을 받으셔서 이 금액을 탕감 받으신 분들, 이 탕감 금액도 과세 소득인가요? 탕감 금액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아, 네. 예, 페이롤 코스트로 60%, 난 페이롤 코스트로 40% 조건만 맞으면은 이 비과세 소득입니다. 아, 네. 네. 비과세 소득으로 PPP 융자금에 대한 탕감 금액은 외워두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2020년 세금 보고 시 챙겨야 될 사항 뭐가 있을까요? 가주 캘리포니아에 네. 개인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그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네네. 1인당 695불 또는 그 소득, 가구 소득의 2.5% 중에서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주정부 세금 낼 때 그 세금과 같이 굉장히 부담이 혹시 그 보험이 없으신 경우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지난해 한 해 동안 보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네. 이번 세금 보고 시에 페널티로 벌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잊지 말고 또 보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챙겨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네, 또 다른 변동 사항은요? 네. 이번에 이제 또 이 케어스 액트에 새로 생긴 건데 네. 2020년도에 이제 큰 손실이 있는 경우에 음, 이거를 지난 5년 동안 세금 보고해서 세금을 낸 경우에 네네. 그 소급해서 거꾸로 이제 5년 동안 네. 소급해서 수정 보고를 하면은 그
그 5년 동안 냈던 세금을 음. 다시 돌려줍니다. 예. 아. 그래서 요번 2020년도에 손해가 많이 나신 분들은 네.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증여세랑 상속세에서도 변동 사항이 있다고요? 네, 증여세는 2020년도 증여세 1인당 면세액은 15,000불이고 네. 또 평생 증여하고 상속세 면제액은 1,158만 아. 불입니다. 네. 그러면 이 증여세 면제액이나 뭐 상속세 면제액이 좀 늘어난 건가요? 조금 늘어난 거고요. 네네. 이게 아마 이제 그 오바마가 아니고 그 바이든 네. 대통령 그 정권 하에서는 이게 아마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네. 반 이상 줄어들 걸로 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여기까지 이번에 2020년 세금 보고 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올해 세금 보고 시에는 정말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의외로 많고 네. 이렇게 세금이 의외로 높이 나와서 당황하실 경우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네, 미리미리 좀 챙기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PPP 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2차 PPP 론 신청 접수가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1차 때는 좀 혼선이 굉장히 많았는데 2차는 그래도 좀 한번 해보셨으니까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수월하게 네네. 그리고 또 신청 양식 자체가 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네. 아주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1차 PPP 론을 받으셨던 분들도 2차에 또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아. 또다시 신청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조건이 이제 하나 더 늘어난 거는 그 분기 2019년, 2020년 그 분기 매출이 각 분기 서로 분기가 25% 이상 줄어든 경우에 아. 그 경우에 이제 자격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2020년도에 어느 한 분기만 2019년도 동분기보다 매출이 25% 이상 줄었으면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기 아니고 한 전체 분기 분기만? 아니고 그러니까 1년 2019년, 2020년 전체 매출이 또 25% 줄었으면 또 적용이 되고요. 아, 만약에 2019년 3분기에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면은 네. 3분기, 4분기 둘 중에 하나가 2020년도 어떤 분기보다도 또 이렇게 더 줄었으면은 자격이 되고 아, 또 4분기에 시작하셨을 경우에도 2020년도 어떤 분기에 비교해서 하면 자격이 되고 또 2020년도에 시작하셔서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네. 비즈니스를 안 했고 네. 2020년도 2월 15일 이전에 비즈니스 했을 경우에는 네. 그 1분기 매상하고 그다음에 2, 3, 4분기 어느 분기하고 또 적용해서 아, 또 25% 줄었으면은 신청 자격이 되죠. 네. 네. 그런데요, 이 1차 PPP론에서 받은 금액을 다 못 쓰고 남아 있으면은 예. 2차 PPP론 신청이 안 되죠? 남아 있으면은 다시 돌려주고 남은 거를 다시 돌려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 중에 1차에 받은 PPP 론을 전액 사용하거나 네. 아니면 1차에 받은 PPP 론을 전액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가 자격 조건이에요. 아, 그러니까 1차에 만약에 못 쓰셨으면은 그 네. 남은 부분을 돌려주고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2차를. 다 썼거나 아니면 네. 다 쓸 예정인 것을 보여줘야지 2차 맞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네. 그럼요, 이 2차 PPP 탕감 조건을 한번 쭉 알아볼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훑어만 보도록 할게요. 네. 네, 2차 PPP 탕감을 받으려면 뭐 몇 퍼센트를 페이롤 코스트로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쭉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페이롤 코스트 60%하고 네. 그 렌트 모기지 인터레스트 유틸리티 그 40% 쓰면은 그 조건이 되는데요. 네. 요번에 조금 달라진 거는 코비드 19에 관련된 여러 그 서플라이나 장비들 비용들 그 비용들이 전부 포함이 되고 네네. 이러한 비용들이 이 융자 금액 이 조건을 맞춰서 융자 금액을 8주나 24주 내에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이 탕감 조건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탕감 신청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금액의 조건도 있나요? 15만 불 이하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 페이지짜리 어. 그 신청서에 굉장히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고 네네.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 탕감 받을 때 네. 탕감 받을 때는 매상 이제 줄었다는 그거를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세일스 텍스 리턴이나 네. 아니면은 회계사가 작성하고 사인하고 날짜 적은 그러한 프로필 손익계산서를 줄었다는 거를 네네. 그거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 증명이 되는데 그건 탕감할 때 주면 되고 네. 지금은 이제 안 줘도 됩니다. 아, 탕감 시에만 네, 필요한 그러니까, 서류고요. 네. 네. 그럼요. 이 2차 PPP 신청을 해서 내가 얼마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1차 때하고 똑같이 2019년, 2020년 그 월 평균 페이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2.5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줄 C에 순수입, 자기의 순수입의 2.5배. 그렇지만 또 이제 호텔이나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게 3.5배까지 이번에 받을 수 있게 새로 이제 생긴 법입니다. 네. 네. 그럼 간단하게 내가 얼마나 PPP 신청 금액을 받을 수 있는가 네. 계산도 가능하고요. 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사항은 이 1차 PPP 신청을 했던 사업체가 2차에 또 신청을 할 때 네. 같은 은행에 신청을 하면 좀 그 과정이 좀 더 수월할까요?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1차 때 신청했던 그 자료를 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은행이 신청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은행이 다 갖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같은 은행에 또다시 신청하시는 편이 가장 네.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군요. 네. 네. 자,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이항복 CPA님 모시고 2차 PPP론 및 2020년 세금 보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항복 CPA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13-369-0921 213-369-092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다양한 세무 상담 조언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이 세법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CPA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세금 보고 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CPA님 사무실로 좀 연락을 드려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죠?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혼자서 세금 보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항복 CPA님 사무실로 연락을 취하셔서요. 많은 도움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상담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법률상담 방송은 미주보건방송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